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농어촌 전형의 특징 및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경남대학 전문위원단 교사 구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 순서는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 2024학년도 농어촌 전형의 주요 특징, 농어촌 전형 주요 대학 및 학과 전형 방법 안내, 수시 및 정시 농어촌 특징 및 지원 전략,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원 자격으로 지원 가능한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경기 전국고 문희태 선생님 자료와 각 대학의 2024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 대입 정보 129 등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농어촌 전형에 대해 소개하고 지원 자격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농어촌 이외의 학생들에 비해 입시라는 전쟁에서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전형입니다.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고 6년과 초중고 12년의 자격 유형인데 6년의 자격 유형은 읍면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6년의 정교육과 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포함 부모가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12년의 자격 유형은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고 12년을 모두 다니고 본인이 읍면 단위에 거주하셨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농어촌 전형의 지원 자격을 상실했던 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교대나 경인교대 같이 중고 6년만 지원 가능한 대학에 12년에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한 경우 어릴 적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읍면지역에 계시는 조부모 밑에 자랐으나 학생의 주민등록 초본 확인에서 어머니가 동지역에 거주한 게 드러난 경우, 다음 학생이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하시고 학생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키우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지정되지 않아서 지원 자격 미달이 된 경우, 또한 가장 많은 경우로 3월 2일에 동지역 중학교에서 전학을 하고 읍면지역 중학교에 3월 3일에 전입하여 고등학교 졸업까지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 학생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로 형제 자매나 부모 등에 의해 동지역으로 주소지가 잠깐 옮겨진 경우,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혼이 중학교 이후에 되면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 많은 경우가 있으니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나는 주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대학의 지원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에 따른 대학 구분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두 자격 유형을 모두 인정하지만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중고 6년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고 국민대와 같이 초중고 12년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으니 원서를 쓰기 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진주교대의 경우 2023학년도부터 2003학년까지 6년의 자격 조건만 인정하였지만 2024부터 두 자격 유형을 모두 인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자격 조건을 모두 인정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 한 번씩 학생들이 두 자격 중 어느 자격이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두 자격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단지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니까 서류 준비에 있어서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농어촌 전형은 아니지만 연세대학교 기회균형2 전형의 경우 고등학교 3년 동안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학생 부모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하였다면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전형도 있으니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농어촌 지원 자격 유형을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초중고 재학 중에 읍면지역이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개편된 동지역을 읍면지역으로 인정하며 지원 자격 6년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중 1명 이상이 12년의 경우 본인이 단 하루라도 읍면 단위를 벗어난 동지역의 주소가 이전되어 있다면 농어촌 전형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졸업 예정자는 고교 졸업시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대학 입학 전후 소정기간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졸업시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학 등으로 인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이나 도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여야 하되 동일한 읍면이나 도시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 인정하고 학업 중단 후 재입학할 경우에도 거주기간은 중간 단절 없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이용가정의 경우 양육권, 친권자 기준, 같이 거주하는 부모 1인,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많기에 지원 시 입학처에 전화나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입학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서류 겸정을 내시라 하려는 움직임이 거셉니다. 학생의 중고등학교 입학 전후로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학생 및 부모의 거주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모의 직장 소재지가 도시 지역인 경우, 학생의 형제자매가 학생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류 재확인 및 추가 서류 검토를 통해서 검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전형 선발 인원 모집 유의사항입니다. 대부분 대학은 학과별로 선발 인원을 확정하여 명시하지만 일부 대학은 전체 선발 인원을 확정하고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에 학과별로 선발 인원을 확정하여 선발하는 대학과 비교하여 선발 방법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 단위가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으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과별로 농어촌 전형 인원을 선발하는 예시입니다. 부산대학교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의 일부분인데 학과별로 몇 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선발 인원을 확정하고 모집 단위별 최대 선발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예입니다. 한수대학교의 경우 농어촌 학생으로 선발하는 40명 중 항공관광학과 6명을 제외하고 총 34명을 모집하는데 전형별 모집 인원 2장 중 앞장을 제외한 뒷장이지만 여기 보이는 인원만 합쳐도 70명입니다. 최대 선발 인원인 가로 안의 숫자를 선발 모집 인원으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농어촌 전형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농어촌의 정시 이동으로 특히 농어촌 상위권 학생들에게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와 더불어 한양대 에리카가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였고 건국대가 수시 정시 분할 모집으로 인해서 수도권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체 농어촌 모집 인원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해양대 등의 영향으로 최장력 기준 완화 기준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진주교대와 경인교대 등과 같이 면접 폐지 및 감소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농어촌 특별 전형 모집 인원 변동사항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계속 감소세에 있고 2024학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14명이 감소한 9,346명을 모집하며 수시 모집은 299명이 감소, 정시 모집은 28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서울대가 수시 학생부 종합에서 정시로, 한국공학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수시 학생부 교과에서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건국대는 수시에서만 모집하던 것을 수시와 정시로 분리하여 선발하며 연세대는 수시와 정시 분리 선발에서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강원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산대가 교과 100에서 학업 역량 평가를 20% 도입하였으며 진주교대와 경인교대, 국민대는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가천대와 고신대, 금강대는 면접 없이 교과 100으로 전형 요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대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 내 농어촌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진주교대가 4개 합 14, 서울교대가 4개 합 12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였으며 춘천교대는 4개 합 12에서 4개 합 14, 수원대는 1개 4등급에서 폐지, 한국예양대는 2개 합 8, 9에서 폐지, 영남대는 3개 합 14, 17에서 2개 합 9, 10으로 한동대는 2개 합 7에서 2개 합 7 또는 1개 2등급에서 2개 합 8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지방거점국립대 교대 의료계열의 농어촌 전형 방법입니다. 먼저 서울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가 수시 종합에서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였고 고려대가 정시에서 전년 대비 7명 줄어든 109명을 모집합니다. 연세대가 수시 정시 분할 모집에서 예체능을 제외한 정시로 74명을, 이화여대가 정시에서 10명 줄어든 104명, 중앙대가 수시에서 11명 줄어든 113명과 정시에서 18명 줄어든 80명을 분할 모집합니다.
경희대가 9명 줄어든 87명을 정시로, 건국대가 수시로 24명, 정시로 74명을 분할 모집합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서울대가 세개합 7, 서강대가 세개합 각 상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수시종합으로 62명과 98명을 각각 모집하고 숭실대와 성신여대가 정시에서 각각 78명, 68명을 모집합니다. 세종대가 수시 20명과 정시 72명을 분할 모집하고 서울과학기술대가 44명, 명지대가 74명, 강원대가 66명, 덕성여대가 36명, 서울여대가 63명을 수시종합으로 모집합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모두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거점 국립대입니다. 강원대가 종합에서 교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고 전남대는 전년 대비 15명 줄어든 152명, 부산대가 4명 줄어든 115명을 학생부 교과로 모집합니다. 충남대, 충북대, 경상국립대, 경북대, 제주대가 학생부 종합으로 전북대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서 각각 61명과 118명을 모집합니다. 단 강원대는 4번 계열에서 3개합 15, 전북대가 2개합 7에서 11까지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교대입니다.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고 서울교대가 4개합 12, 춘천교대가 4개합 14, 진주교대가 4개합 14, 이화여대가 3개합 8 이내의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면접 없이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경인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총 5개 대학입니다. 다음은 의료계열 농어촌 전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입니다.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글로컬, 건양대, 고신대, 대구 가톨릭대, 동국대 YG 캠퍼스가 학생부 교과로, 경상국립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 동아대, 춘천향대, 연세대 미락 캠퍼스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모집합니다. 이 중 동아대와 순천향대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건양대가 3개합 4에서 3개합 5, 경상국립대가 3개합 5에서 3개합 6, 동국대 YG 캠퍼스가 영어 미포함에서 영어 포함 3개합 4, 고신대가 3개합 4에서 3개합 5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순천향대는 면접 없이 서류 100의 일괄 전형으로 변경되었으며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여외과는 1명 증가해서 올해 2명을 모집합니다. 영남대, 을지대, 전남대가 학생부 교과, 원광대,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가 학생부 종합, 고려대, 경희대, 계명대, 아주대, 연세대가 정시에서 모집합니다. 고려대가 올해 농어촌 전형을 신설해서 정시에서 3명을 모집하고 영남대가 전년도 2명에서 3명으로 1명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4개합 6에서 3개합 4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치대 농어촌의 경우 강릉 원주대, 단국대 천안 캠퍼스, 원광대, 조선대가 학생부 종합으로 경희대와 연세대가 정시로 모집합니다. 안희대는 대구 안희대, 원광대가 학생부 종합, 경희대가 정시이며 이 3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합니다. 가천대가 종합에서 교과 전형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고 동국대 YG 캠퍼스가 영어 미포함에서 영어 포함 3개합 5, 세명대가 3개합 5, 각 2등급 이내에서 각 2등급 이내의 규정을 폐지하면서 수능 최장력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우석대가 3개합 7에서 3개합 6으로 1년 만에 다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대입니다. 건국대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거점 국립대며 전남대는 수시학생부 교과 전형, 건국대와 서울대는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이 세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건국대와 서울대가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대입니다. 가천대, 경성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대구 가톨릭대가 학생부 교과로,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순천대가 학생부 종합으로 모집합니다. 가천대가 종합에서 교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고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1명을 모집합니다. 경북대가 전년 대비 1명 증가한 3명, 경성대가 3명 증가한 4명을 모집하고 가천대가 3개합 5에서 3개합 6, 경성대가 3개합 5에서 3개합 6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는 3개합 7에서 3개합 6으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영남대, 우석대, 인제대가 학생부 교과로, 원광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가 학생부 종합으로 연세대가 정시에서 모집합니다. 우석대가 전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 2명, 정시 2명 모집해서 4명 모두 수시 학생부 교과를 모집하며 충북대 제약학과에서 올해 농어촌 전형을 신설하여 학생부 종합으로 1명을 모집합니다. 영남대가 4개합 8에서 3개합 7, 차의과대가 영어 미포함 3개합 6에서 영어 포함 3개합 7 이내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였고, 경희대, 삼육대, 계명대, 아주대, 연세대, 동국대 모두 정시에서 선발합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수시 농어촌 특별전형 특집 및 지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농어촌 학생부 교과전형 실시대학입니다. 한국공학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등의 영향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산대, 부경대, 전남대, 그리고 올해 학생부 교과로 모집하는 강원대 등 많은 지방 거점 국립대 등에서도 학생부 교과전형을 실시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전략적인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농어촌 학생부 교과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교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서울 지역은 홍익대, 세종대 등에서, 경기 지역은 가천대, 경기대 등에서, 충청권은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등입니다. 전라권은 전남대 등에서, 영남권은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등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실시합니다. 농어촌 학생부 교과전형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 등과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와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전교과 반영, 일부 교과 반영, 반영 비율 등을 확인하시고 교과 성적 반영 방법에 따라 유불리가 작용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 대부분의 소득권 대학에서 실시하는 지역균형 전형과 불경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 등과 농어촌 전형과의 유불리를 잘 따져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경쟁률은 낮은 편이고 중복 합격자는 많은 편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장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022학년도 최종 등록자 기준의 경기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물론 모집 인원이 적어서 합격선의 변화가 다소 생기기는 합니다만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도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농어촌 전형의 성적이 대부분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특징입니다. 서울 지역의 상위권 대학의 경우 농어촌을 정시 다음 학생부 전형으로 종합으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거점 국립대의 경우 강원대, 부산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며 진주교대, 경인교대, 국민대 등 면접 없는 서류 100 전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서류 100으로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서울 지역은 가톨릭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인천 경기는 경인교대, 당국대 등이, 영남권은 경북대, 경상국립대, 진주교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와 면접으로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충청 지역은 충남대, 한국교원대 등이, 영남권은 부산교대, 대구교대, 포항공대 등의 대학이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에 관한 예로 가져온 2022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 최종 등록자 기준 전형 결과입니다. 적은 모집 인원으로 인해 결과의 변화가 큰 폭으로 변화가 되지만 예로 보여드리는 것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농어촌 전형 또한 일반 전형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해 낮은 성적대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농어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전략입니다. 상향 지원을 생각하실 때 농어촌 종합을 고려하시고 최상위권 대학의 정시 이동에 따른 중위권 대학의 영향을 전년도 입시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학생부 전형과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유수에 대한 따른 그런 대비가 필요하고 상향 지원이 많기에 상위권 대학의 충원율이 높지 않음을 유의하셔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정시 농어촌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가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동함에 따라 최상위권 농어촌 학생들의 지원 전략은 예년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시 또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대 외에 연세대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고 건국대도 일부 인원을 정시에서 선발하는 관계로 수능 성적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의 경우 정시 모집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농어촌 학생들이 수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고 정시에 지원한 학생 수가 적은 편이라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시에 비해 많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 2월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정시를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와 서강대 등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강신대 등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정시에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에 정시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와 한국공학대, 한양대 리카가 올해 수시에서 정시로 모집 시기를 변경하였고 건국대가 수시와 정시 분할 모집하고 연세대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시에서 모집함에 따라 정시 선발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울권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부분이 정시로 모집하고 경기권은 아주대, 인천대 등에서 정시로 농어촌 학생을 선발합니다. 2024학년도 정시 농어촌 가나다 군별 모집 대학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가군으로, 서울대, 서강대 등이 나군으로, 아주대, 인천대 등이 다군으로 모집합니다. 다음은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의 정시 입시 결과 사례를 정리한 표입니다. 정시로 모집하는 일반 정년과 농어촌 전형의 입시 결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비록 모든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가 이 정도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 그 위의 포지션인 서울대가 정시로 넘어오면서 그 아래쪽 대학들은 자연히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에 정시가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아주 많이 유리한 전형이 될 것임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서 정시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원 자격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균형 통합 전형은 2024학년도에 신설된 사회통합 전형의 하나로 2개 이상의 지원 자격을 선정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대부분 정원의 농어촌 특별 전형에 비해서 정원 내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고른기회 전형에서 지원 자격 조건이 일부 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고른기회 전형과 기회균형 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을 비교한 표입니다. 큰 차이 없이 몇 개의 지원 자격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대를 포함해서 정시에서 농어촌 학생들을 모집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에서 농어촌 지원 자격으로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정시가 아니어도 농어촌 학생들은 수시에서 많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으니 더욱 선택폭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전년 대비 수시 626명, 정시 12명이 증가하였고 경북대와 고신대 등 비수도권 대학들이 전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형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고른기회, 기회균형, 사회통합 등 다른 전형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고 선발 기준이 대학마다 상이하니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이 농어촌과 기회균형 전형에 복수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 서울 지역은 덕성여대, 명지대 등, 충청 지역은 충남대 등, 영남 지역은 경북대, 계명대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도권 대학이 많습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경기 지역은 경기대, 아주대 등이, 영남권은 부산대, 한동대 등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은 가기원 4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